다음에는 부등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양수 a의 값의 범위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4차 함수고 4차 함수 최소값을 구한 다음에 최소값이 0보다 크다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함수를 fx라고 놓고 도함수 구하고 최소값만 구하면 되겠다. 근데 도함수의 값이 빵 나오도록 하는 값을 못 찾아서 질문했을 것 같은데? 도함수의 값 구했고요. 도함수가 빵 나오도록 하는 값을 찾으려고 합니다. 지금 4로 약분하는 중이고 A라는 문자가 있어가지고 인수분해를 못하나 싶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수분해 가능하지 않나 싶다. 조립제법으로 될 것 같거든. 마이너스 1로 하면 되죠. 뭔가 이상하다. 1 이거 부가 플러스 8이죠. 밖에 썼나? 그럼 플러스 2 플러스 1이고 샹을 썼는데 미쳤나? 내 눈이 미쳤나? 이러면 1로 되는 거지? 자, 1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빵 나온 녀석의 값은 1밖에 없는 건가? 왜 1밖에 없죠? 네, 이거 허거지니까 1대2 반 값이 그 값입니다. 1대2 반 최소값 구하고 있습니다. 1대2 했더니 a제곱 마이너스 4a 어디 보자 마이너스 5? 그 값이 제일 작은 값이 0보다 큰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a-하고 a 플러스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5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a가 양수라고 했던 것 같아.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이것만 선택할 거고 이게 답이군요.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는 70번으로 갔습니다. 70번도 최고차함계수와 양수인 4차 함수가 있는데 그 4차 함수의 값이 0보다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이 최소값 구할 거고 최소값만 0보다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도함수의 값을 구했더니 도함수의 값이 4x의 세제곱 4k의 세제곱 빵 나온 건 마이너스 k밖에 없나? 인수분해하게 되면 나머지 2차식은 허근을 가지니까 x의 값은 마이너스 k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함수한테 마이너스 k를 갖다 대입하려고 합니다. 마이너스 k를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3k 세제곱 마이너스 3k 4제곱 플러스 3 그 값이 0보다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k의 4승 마이너스 1의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k-1하고 k 플러스 1하고 k제곱 플러스 1입니다.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는데 얘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양수값입니다. 따라서 얘만 0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고요. 네, 정수의 값은 3개 있나요? 또 풀어야 될 문제는 77번 문제. 특정한 범위에서 0과 10 사이 있도록 하는 k값의 개수를 알고 싶습니다. 1부터 3까지 범위에서 최소값은 0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고 최대값은 10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1과 3 사이는 최대값, 최소값만 알면 좋겠습니다. 함수 fx라고 잡았고요. 극점의 위치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6x의 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12 빵 나온 녀석의 값은 1, 2 1, 2의 값은 주어진 범위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럼 3차 함수의 그림을 그리면 3차 함수의 그림은 1에서 그 값을 가지고요. 2에서도 그 값을 갖는다고요? 근데 1과 2는 한 칸밖에 안 떨어져 있는데 3이라는 녀석의 값은 당연히 한참 위에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은 x축의 평행한선을 그었을 때
여기 비율이 2대1이라고? 이 점은 2.5? 그러니까 3은 한참 있겠네. 그럼 최소값은 2대2 반개의 최소값, 최대값은 3대2 반개의 최대값. 2대2 하려고 합니다. 밑줄 친 함수한테 2대2 했습니다. 16, 24, 40 빼기 36. 4 플러스 K를 써야 되는구나. 3대2 하고 있습니다. 3대2 했더니 54 빼기 81. 지금까지 마이너스 27. 거기다 36 더했으니까 9인가? 나의 바람은 최소값이 4 플러스 K값이 0보다 큰 같았으면 좋겠고요. 최대값 9 플러스 K값은 10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K값은 마이너스 4보다 크고요. K값은 1보다 작나요? 그럼 정수의 개수는 6개? 또 풀어야 될 거는? 78번 문제. 어느 운송회사가 일정한 무게의 물품을 시내에서 Xkm만큼 떨어진 곳에 배달하는데 드는 비용이 저겁니다. 킬로미터당 얼마가 아니라 순수하게 거리가 X만큼만 떨어져 있으면 비용은 요만큼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때 배달요금은 요게 배달요금이라고 얘기했고, 이 회사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A의 값의 최소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손해를 보지 말라고? 받는 돈이 더 많아야지 손해 안 보는 거 아니야? 2x의 3승 플러스 3x의 제곱 플러스 a라고 하는 게 배달 요금인데 받는 돈. 근데 소요되는 비용이 180x 플러스 4500. 가끔씩 애들이 여기다 x를 곱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실수를 많이 하는 편이거든. 1km당 요금이 얼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xkm당 요금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이게 xkm 이동했을 때 요금이거든. 이해된 거 맞나요? 이 부등식을 성립하게끔 하는 a라고 하는 녀석의 값에 최소값이 필요합니다. x라는 녀석의 값은 0 이상일 것 같은데 이동한 길이가 음수가 될 수는 없으니까 0보다 큰 같은 범위의 3차 함수에 대해서 문제를 풀고 싶습니다. 나는 이 값이 0보다 큰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0보다 오른쪽에서. 그래서 이 함수를 fx라고 잡을 거고요. 그 함수의 극값을 찾고 있습니다. (6으로) 묶었더니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0? x 플러스 6이랑 x 마이너스 5? 그럼 3차 함수 그림이 fx 값은 이렇게 생겼을 건데 극점 좌표의 값이 한 녀석은 마이너스 6, 또 한 녀석은 5, 0보다 오른쪽만 그려야 돼? 5대2 관계의 최소값인가? 그 5를 갖다 대입한 녀석의 값이 0보다 큰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5대2 하고 있습니다. 250, 75, 325, 5대2 했더니 900? 이 값이 0보다 큰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A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더 이상 못하는데 5400? 5400에서 뺐더니 5075? A의 값의 최소값은 5075입니다. 또 풀어야 될 거는 83번으로 갔습니다. 83번 문제는 자연수 n값에 대해서 두 개의 함수, 서로 다른 함수 fx의 값은 4차 함수, gx의 값은 2차 함수입니다. 둘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의 값은 12x 플러스 k보다 작았으면 좋겠고 gx의 값은 12x 플러스 k보다 컸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k의 값이 딱 5개가 되도록 하는 n값이 필요합니다. 일단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걸 만족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이항하려고 합니다. 이항했더니 x의 4제곱 마이너스 2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제곱 10x 플러스 k 모든 실수에 대해서 0보다 큰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gx의 값은 최고 최근계수 양수니까 이것도 이렇게 이항할까?
2x의 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k 플러스 n 되신 거 맞나요? 나의 바람은 모든 실수에서 앞에 것도 성립했으면 좋겠고 뒤에 것도 성립했으면 좋겠습니다. 각각 최소값이 0보다 나타났으면 좋겠고요.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 미분하고 있습니다. 극점좌표를 찾는 중인데 2로 약분했습니다. 뭘로 되려나? 마이너스 1로 되려나? 인수분했더니 지금 x 플러스 1 곱하기 2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 인수분해 되나? 판별식 계산은 판별식이 누구야? 음순이? 그래서 극점의 좌표값 마이너스 1, 3만 발생해? 그래서 마이너스 1을 갖다 대입한 녀석의 값이 0보다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이너스 1 대입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1 대입했더니 k-8? 따라 k값은 8보다 커졌습니다. 두 번째 거 풀고 있습니다. 대칭 추이값이 누구야? 대칭 추이값이 3이니까 3에서 최소값까지겠네? 3 대입하고 있습니다. 3 대입은 마이너스 18. 얘가 0보다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k라는 녀석의 값은 n-18보다 작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k값은 8부터 n-18까지인데 그러한 정수의 값이 5개였으면 좋겠다는데 그럼 5개가 되려면 12여야 되나? 그래서 n값은 30? 또 풀어야 될 거는? 네. 그럼 개념센 적분을 풀었어? 그럼 센 수학에서 적분 질문할 게 몇 쪽이죠? 123부터 124. 자, 풀어야 될 거는 71번 문제. 72번은 미분과 적분을 했을 때 미적분은 상쇄가 되어지는데 상쇄할 수 있는 녀석을 상쇄하고 C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남는지 안 남는지에 대해서 판단하라고 하는 문제인 것 같거든? 지금 라지 fx의 값은 미분과 적분의 표기가 미분 표기 2번? 적분 표기 2번? 그럼 여기는 미적분은 상쇄되겠네? 그래서 fx만 남았을 건데 여기는 미적분도 상쇄되겠네? 그럼 남은 건 fx만 남겠네. 그럼 제일 마지막에 한 연산이 적분이야? 그럼 이 녀석의 값은 fx만 남는 게 아니라 네. 5 나온다고 빵 대입하면? 그러면 지금 요거 갖다 집어넣고서 라지 fx가 누군지 아는데 빵 대입한 c의 값이 5라고? 단지 1 대입하라고? 1부터 50까지 합? 1 대입하면 1부터 50까지 합? 1부터 50까지 합한테 5만 더하세요라는 얘기네? 1부터 50까지 합은 되신 거 맞나요? 그래서 25 곱하기 51 플러스 5 이건 생략합시다. 또 풀어야 될 거는? 네. 그럼 이제 개념센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지아는 하나도 공부 안 하고 왔겠지? 어차피 아프든 안 아프든 안 할 거 있잖아. 장염요? 뭘 맛있게 과식하셔가지고 장염 걸리죠? 선생님 며칠 전에 여기 무슨 새로 생긴 족발집 확장인 노송 족발인가? 거기 돼지국밥 친구랑 먹고서 다음날 설사 6번 했는데 상한 음식이 있었나? 하루 종일 설사더라고.
안 돼요. 싫어요. 뭐 하려고요? 왜요? 수업이 있는데 땡기면은 2시 반으로 수업할 수 있어요. 할머니 집에 언제 가는데요? 그럼 12시에 갔다가 넘어오면 되잖아. 할머니 댁이 어딘데요? 아, 지금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페이지, 몇 페이지 할 차례야, 부정적분? 진도 다 나왔었나? 아, 172쪽 할 차례? 자, 172쪽으로 갔습니다. 172쪽에서 문제 수준이 되게 쉬운 문제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적분하고 나서 숫자만 대입하세요라는 파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도함수의 값을 알고 있으니까 이걸 적분하게 되면 우리는 도함수의 값을 적분했던 표기고 이렇게 되면 양변을 적분하는 거거든. 원래는 왼쪽을 적분하게 되면 fx 플러스 c라고 했어야 되고 오른쪽을 적분하게 되면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c라고 써야 되는데 그 c의 값들은 서로 다른 c의 값들이었을 건데 이항해주면은 어차피 숫자 빼기 숫자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한쪽만 써줄 거야. 양변에 쓰지 않고 등호가 있는 식을 적분할 때는 한쪽은 c를 달지 않고 한쪽만 c를 달아주는 방법을 통해서 계산할 거야. 이해하신 거 맞나요? 그런데 빵댕이 관계 3이라고 하니까 c의 값은 확실하게 3인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3만 대입을 하는데 마이너스 3 대입했더니 되셨죠? 자, 두 번째 문제로 갔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하도 많이 나오는 질문인데 하도 많이 해도 모르는 애들이 가끔 있어서 선생님 가슴이 좀 아프거든? 자, 네모가 무엇을 얘기하는 건지 은주 얘기해봐요. 그렇지, 이거 f'x지. x가 x인 점에서의 접선, 이 녀석의 접선의 기울기는 미분에서 x만 대입한 게 접선의 기울기죠? 그 접선의 기울기가 이거라고 하니까 도함수의 값이 지금 이거란 얘기네. 써있는 게 그냥 f'x라고 쓰면 좋겠는데 f'x 대신에 임의점 x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라고 설명한 것 뿐이지 저렇게 말로 나와도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적분은 지하가 할까 싶어요. 지하에 적분해보세요. 누구를 미분하면 이게 되는지를 생각하면 좀 더 쉽지 않을까? 자, 문제가 0,1을 지난다고 얘기했으니까 F한테 0 대입하면 1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C라는 녀석의 값은 0 대입했을 때 1인 거 알고 있습니다. fx 끝났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갔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2차 함수가 있는데 2차 함수 fx에 대해서 다음 적분한 기호가 표기되어 있고 0 대입하면 3이라고 합니다. 근데 함수 fx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지금은 fx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앞뒤에 붙어있는 이 적분의 표기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fx가 등장할 테니까 쌤은 양변을 미분할 생각입니다. 양변을 미분할 때는 적분되어져 있는 녀석의 값을 미분하게 되면 이 인테그럴 기호만 지워지겠죠? 그럼 나중에 하는 연산이 미분을 나중에 하는 연산인가? 적분되어 있는 녀석을 미분했고 마지막에 하는 연산이 미분이기 때문에 적분상수는 생기지 않습니다. 나중에 한 연산이 적분이었을 때가 C가 생기는 거죠? 하지만 나중에 한 연산이 미분이었기 때문에 C는 생기지 않습니다. 오른쪽을 미분했을 때 조심할 점은 X란 문자의 식과 X란 문자의 식으로 인식해야 되거든? 그래서 곱미분 처리해야 돼. 앞에 거 미분했더니 1 곱하기 fx, 뒤에 거 미분했더니 x 곱하기 f'x.
그 값이 3x의 제곱 마이너스 4x까지 추가되어 있을 때 fx는 지워집니다. 2항해주고 나누기 하는 것 정도는 암산 될 것 같은데? 2항했고 x로 나누기 하는 중이거든? 그럼 fx의 값을 적분해서 구하라고 합니다. 적분했더니 마이너스 2분의 3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c. c의 값은 누구라고요? 3이라고요? 그때 fx는 다 구했습니다. 양변 미분하고 대충 푸세요. 자, 쌤이 스텝 1, 2는 당신들 집에서 해올 거니까 스텝 3만 미리 풀어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16번으로 왔습니다. 16번에 있는 질문은 옆에 있는 그림은 도함수의 그림이야. 옆에 거는 도함수의 그림인데 마이너스 1 빵, 루트 1을 대입한 빵이야. 마이너스 루트 2 빵, 루트 1을 대입한 빵이야. 이 세 개 값에서 극점을 가지겠네. 도함수의 부호가 음의 양으로 바뀌었으니까 극소, 도함수의 부호가 양의 성으로 바뀌었으니까 극대, 도함수의 부호가 음의 양으로 바뀌었으니까 극소. 4차함수의 그림은 마이너스 루트 2까지는 감소, 마이너스 루트 2부터 빵까지는 증가, 마이너스 루트 2부터 빵까지가 루트 2만큼 떨어져 있는데 루트 2만큼 올라간 만큼 0부터 루트 2까지 루트 2만큼 또 감소한다고 하니까 올라간 값이랑 똑같은 값만큼 내려올 거야. 그래서 이 녀석은 y축 대칭이 될 것 같은데? fx의 그림은 이렇게 생겼어. 그런데 빵 대입하면 1이야. 함수한테 빵 대입하면 1이야. 루트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3이야. 그럼 마이너스 루트 1을 대입하면 누구야? 마이너스 루트 1 대입해도 똑같은 값일 거야. y축 대칭이니까. 그런데 m을 갖다 대입한 거랑 m 플러스 1을 대입한 게 부호가 반대가 되도록 하는 정수 m값을 구해. 여기가 마이너스 3, 여기가 플러스 1이면 한 여기쯤에 x축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럼 1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루트 2보다 왼쪽 1인가? 루트 2보다 오른쪽 2인가? 3이라고 하는 녀석을 대입한 녀석의 값은 부호를 모르겠네. 그래서 확인해보자. 도함수의 값은 원래 함수를 미분한 게 도함수인데 원래 함수는 지금 최고차함계수가 양수인 4차함수였던 것 같은데 최고차함계수가 양수니까 오른쪽 끝이 올라가지 않나? 최고차함계수가 양수인 4차함수였을 건데 이걸 미분한 녀석은 누구야? 4ax의 세제곱인가? 미분하게 되면? 그러면은 이 녀석의 값은 x 플러스 루트 2 x 마이너스 루트 2가 인수해야 되겠네. 마이너스 루트 2 빵 루트 2를 대입했을 때 빵 나오니까 이걸 전개하게 되면은 4a 곱하기 제곱했더니 x의 제곱 마이너스 2인데 거기다 x를 곱했으니까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가 되는 기함수가 되는구나. 그걸 적분하게 되면은 4ax의 세제곱은 적분하면 ax의 4제곱 마이너스 8ax는 이게 미분한 마이너스 8ax. 근데 적분상수의 값이 누군지 몰랐었는데 빵 대입하면 1이라며. 여기까지 됐나요? 선생님이 궁금했던 거는 3을 갖다 대입한 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겠거든? 3을 한번 대입해 볼 생각이야. 3을 갖다 대입했더니 81a 빼기 3 대입했더니 36a 81 빼기 36은 45a 플러스의 부호는 그러니까 3 대입한 녀석은 양수값을 가지네. 앞으로 무조건 양수값 가질 것 같은데? 빵 대입한 건 양수값,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음수값, 마이너스 2 대입해도 음수값, 좌우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3 대입하면 양수값을 가지네. 된 거 맞나요? 그런데 이웃한 두 숫자, 두 정수 m하고 m 플러스를 대입했을 때 함수값의 고백값이 음수였으면 좋겠어? 부호가 바뀌었으면 좋겠어? 앞에는 m이라는 녀석의 값이 누가 되면은 하나 더 큰 숫자를 대입한 거랑 비교했을 때 부호가 바뀌어.
m이라는 녀석이 마이너스 3이면 돼? m값이 마이너스 3이면은 요거의 부호를 물어본 것 같은데 이 녀석은 양수값이고 이건 음수값인가? 그러니까 이건 음수값이어서 m값이 마이너스 3이면 되는 거네? m값이 마이너스 2가 되면 돼? 안 돼? 네, m값이 마이너스 2가 되면은 요거에 대해서 질문한 건데 이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 1도 음수, 마이너스 1도 음수기 때문에 음수 곱하기 음수에서 양수가 되는 거네. m값이 마이너스 1이면 되는 건가? 그러겠네. 마이너스 1 대입한 건 음수값이고 빵 대입한 건 양수값이니까 곱하면 음수값이겠네? 빵 대입한 거 돼? 아니 나 이것들이 정말 환장하겠네. 빵 대입하면 양수고 1 대입하면 음수기 때문에 곱한 거 음수니? 그래서 m값이 빵인 건 돼. m값 1이면 안 돼. 1, 2 대입한 거 다 음수니까 m값 2인 건 돼? m값이 3인 거 안 돼. m값이 4인 거 안 돼. 되는 녀석의 값은 다 해서 4개 있거든? 그 4개 동그라미 값들을 더하라는데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1하고 빵하고 더하세요. 쉽네. 부호가 바뀌는 거 확인해. 꼴랑 이 질문이었습니다. 된 거 맞아요? 자, 17번으로 갔습니다. 17번은 다음에는 2차 함수 fx가 있는데 gx라고 하는 녀석은 2차 함수 더하기 2차 함수면 2차 함수 될 가능성이 농후한데? 근데 2차 함수를 적분하게 되면 3차일 거 아니야? 근데 2차하고 3차를 곱하면 5차. 아, 차수가 안 맞네? 오, 그럼 여기 2차 함수야 되겠네. 그렇다면 얘가 1차 함수라는 얘기네. 1차 함수가 되어야지만 되겠네, 얘가. 그래서 fx의 정체가 그러겠네. 이런 거 맞아요? 그래야지 1차 함수를 적분한 녀석의 값이 2차 함수가 나오겠네. 그걸 진짜 대입해서 계산해볼까? 그럼 gx의 값은 누구라고? 2분의 ax제곱. 네. 요게 지금 gx네. 근데 fx하고 gx를 곱해가지고 이런 4차식이래. 그럼 4차항 계수의 값은 이렇게만 했을 때 나오는 거 아닌가? 그게 마이너스 2가 나왔으면 좋겠다며. a는 a가 4인 거 알고 있는데 3차항 계수 뭐라고? 3차항 계수의 값은 이렇게 곱했을 때만 3차항 계수인가? a는 4인 거 안다며. 4 곱하기 2여서 8 마이너스 b 그 값이 그럼 b는 빵이네. 그런데 지금 계산한 것 중에 이건 계산한 적이 없잖아. 1차항이 없네. 그러니까 c의 값은 그럼 gx가 누구라고? 거기다 숫자 1만 대입하래. 조금씩 추론해서 맞춰가세요 라는 얘기야. 자, 18번으로 갔습니다. 지금 개념센 수학이 부정적분에서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나눈 것 중에는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에 속하는 모양인데 다음에 최고차항 계수의 값이 1이 되는 3차 함수가 있습니다. 미분에서 3분의 11 진짜 애매한 숫자를 줬네. 미분에서 3분의 11을 대입했을 때 음수야. fx의 값은 3분의 11인 지점에서 감소해. 그런데 fx 값은 2에서 극대값을 가져. 최고차항 계수의 양수인 녀석이었는데? 그럼 지금까지 알고 있는 사실은 최고차항 계수의 양수인 녀석이니까 fx는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 값을 가진데 극대값을 갖는데 3분의 11을 대입했을 때는 감소한데 감소한 지점에 3분의 11이 위치한데 fx의 값이랑 f4라는 함수값 교점계수 두 개 해야 돼. 4란 녀석의 값은 여기에 4가 있던지 4란 녀석의 값은 여기에 4가 있어야 되겠네. 그런데 2부터 3분의 11까지는 얼만큼 떨어져 있는 거야? 3분의 5만큼 떨어져 있다고?
2부터 3분의 11까지가 3분의 5만큼 떨어져 있는데 만약 여기가 4라고 한다면 2부터 4까지는 얼만큼 떨어져 있어? 2부터 4까지 이만큼 떨어져 있어.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 극소점의 좌표에 대해서 3분의 11이 감소하는 구간이 있긴 한데 여기는 극소값에 대해서 여기가 지금 2대 1이어야 돼. 두 칸을 2대 1로 쪼갰어. 그럼 3분의 4하고 3분의 2야. 그럼 3분의 11은 여기에 들어갈 수 없어. 왜? 여기 간격이 지금 3분의 4야. 3분의 4보다 3분의 5가 좁을 수는 없어. 여기에 4가 오는 건 불가능해. 그럼 F4라는 녀석의 값은 요 녀석의 값이 F4라는 얘기야. 이해된 거 맞나요? 그런 용도로 3분의 11을 준 것 같고 나의 바램은 극소점이 4에서 극소값이 발생하는 것 같아. 그랬을 때 F한테 빵대기 걸 구하세요? fx를 구하세요? 라고 얘기했어. 도함수의 값은 최고 참계수 누구야? 원래 함수는 최고 참계수 1인 3차 함수야. 도함수의 값은 최고 참계수가 누구야? 네, 최고 참계수의 값은 미분에서 3이야. 그런데 미분에서 2대2번 빵, 미분에서 4대2번 빵. 그러니까 x-하고 x-4의 인수로 가죠. 전개했어. 3x의 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24. 적분했어. 근데 2대2번 35인 거 알아? 8-36 플러스 48 이게 35가 나와야 돼. 이게 12, 20 C의 값은 15 빵대이 발에 다 쉬운데? 쉽지? 뭐가 안 쉬워? 겁나 쉽구만. 그냥 슬금슬금 풀면 다 답이 나오잖아. 근데 이게 뭐가 차이냐면 문제를 보고서 내가 문제를 푼 경험이 많았을 때는 얘기하는 거네? 이렇게 눈치챌 수 있고 경험이 적으면은 에이씨 맨날 뭐라고 하는 거야? 뭐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문제를 보통 선생님이 보기에는 수투는 한 3,000문제 정도 풀면 수투 통달하거든? 3,000에서 4,000문제 풀면? 그러니까 미적분이라고 하는 거를 마문제 풀면 금상첨화겠지. 마문제 풀면 못하는 게 없을걸? 그 정도는 하지 않았을까 옛날에? 아니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닥친 대로 풀었으니까. 자 그럼 여기까지 5번보다 앞에 넣었고요. 네 5번으로 갔습니다. 5번이 함수의 도함수의 값을 범위를 나눠가지고 지금 표현했고 1보다 작을 때 1보다 컸을 때로 지금 표현했으니까 각각을 적분할 생각이거든. 처음에 x값이 1보다 작을 때는 적분하게 되면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c1 이건 x값이 1보다 작거나 같을 때야. 그런데 x가 1보다 컸을 때는 상수 k값을 적분했더니 kx 플러스 c2인가? 적분 상수의 값은 똑같다고 얘기할 수 없거든? 그래서 지금 x가 1보다 작을 때, 1보다 클 때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야. 그런데 숫자를 갖다 0을 갖다 대입한 게 1이라고 하니까 0은 위에다 대입해야 되니? 그럼 c1 값이 누구란 얘기죠? 두 번째 거는 2 대입했을 때 6이라고 하니까 2는 밑에다 대입해야 되잖아. 근데 2 대입했을 때 6이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는 c2의 값을 구할 수가 없네? 그죠? F한테 2를 갖다 대입한 녀석은 2K 플러스 C2 그 값이 6 그런데 문제는 이 표현 때문에 풀 수 있는 거 아닌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되려면 1에서도 연속이 돼야 되니까 1에서의 좌극한과 1에서의 우극한이 같아야 되겠네. 1에서의 좌극한 값은 우극한 값은 대칭 맞죠? 두 개 열림만 하면은 K값 구할 수 있겠네.
빼면 되겠구만. 위에서 밑에 거 뺐더니 K는 3인가요? 또 풀어야 될 거는 6번. 6번 문제는 두 점 좌표를 지나는 곡선이 있습니다. 두 점을 지나는 곡선이 있고 임의의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라는 표현이 있네. 지아야, 밑줄이 무슨 말이라고? 맞습니다. 밑줄 친구의 F'X입니다. 그게 X제곱 마이너스 X가 아니라 X제곱 마이너스 X의 정비례한다고 얘기하거든. 우리가 X라는 문자와 Y라는 문자가 정비례한다고 한다면 그때는 비례상수를 사용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X라는 문자하고 Y라는 문자가 반비례한다고 한다면 반비례했을 때는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정비례와 반비례는 중학교 1학년 때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례상수 A나 K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표현했으면 좋겠는데 정비례한다고 하니까 A라는 문자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X라는 녀석의 A배한 녀석과 똑같다고 하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그러면은 요 식을 가지고서 마이너스 3을 대입한 값을 보라고 하니까 적분해가지고 문자가 두 개 있는 상태에서 풀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적분하게 되면은 fx가 누구죠? 3분의 ax의 세제곱하고 그리고 0 대입한 마이너스 2라고요? 3 대입해서 7이라고 놓겠습니다. 3 대입했더니 9a 마이너스 2분의 9a? 그럼 2분의 9a 마이너스 2가 7? a는 2란 얘기인가? a가 2라서 함수는 3분의 2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2 여기다 마이너스 3을 대입하라고 합니다. 마이너스 3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9 마이너스 2 그래서 마이너스 29 또 풀어야 될 거는 9번이요. 9번은 3차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합니다. 3차 함수라고 얘기했고 fx한테 1을 더했으니까 3차 함수를 위로 한 칸 이동하면은 x좌표가 1인점에서 x축과 접한다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밑으로 한 칸 내려가면은 x좌표가 마이너스 1인점에서 x축에 접한다고? 그럼 그림은 이런 식으로 생긴 거 아닌가? 마이너스 1을 갖다 대입한 함수값은 플러스 1을 갖다 대입한 함수값은 이게 아닌 게 있구나. 반대로 그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긴 그림이 있을 때 이 점 좌표는 x좌표가 마이너스 1이었을 때 밑으로 한 칸 내려가면 x축과 접해? y좌표가 플러스 1이면 밑으로 한 칸 내려가면은 x축과 접하겠네? 그 다음 이 녀석의 점의 좌표는 1, 마이너스 1이면 위로 한 칸 이동했을 때 x축에 접하겠구나. 이 내용은 지금 이 상황을 얘기해 주는 거고 그때 4대 2번 함수값을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마이너스 1하고 플러스 1이 극점인 거죠? 도함수의 값은 원래 함수의 최고차함계수를 a라고 얘기했을 때 도함수의 값은 최고차함계수가 3a 빵 나온 녀석의 값은 플러스 1하고 마이너스 1 그럼 도함수의 값이 3a x의 제곱 마이너스 3a였을 때 적분했습니다. 적분했더니 된 거 맞나요? 이제 1 대입하려고 합니다. 1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2a 플러스 c의 값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대입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1 대입했더니 2a 플러스 c 연립해서 ac 값만 구하고 4 대입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 같거든? c의 값은 빵 a의 값은 2분의 1 따라서 fx의 정체가 2분의 1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3x c는 빵 4 대입했습니다. 32 마이너스 6 또 풀어야 될 거는 13번이라고 들었습니다. 12번, 13번 12번은 미분이 가능한 함수 미분이 가능한 거는 연속인 걸 전제로 해
그래서 미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당연히 연속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모든 실수, 임의의 실수 XY에 대해서 다음 식이 성립합니다. 이 식의 이름은 뭐라고? 네모의 이름은? 네, 네모의 이름은 관계식. X란 문자와 Y란 문자 사이의 관계식. 관계식을 만나면 보자마자 도함수의 정의. 혹시 우리 지아가 도함수의 정의를 외우고 있나? 지아 도함수의 정의 얘기해봐. 절대 안 외우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요? 기억이 안 나요. 리미트 h가 0으로 갔을 때 h분의 fx 플러스 h 빼기 fx. 첫 번째 일을 y한테 h 대입하기. 이걸 분자에 대입할 거죠. 분자에 대입하면 fx 플러스 h에서 fx를 빼게 되면 이거 지워지지. 그래서 이것만 분자에 남죠? 쓸 때는 한 칸 띄어쓰기. h 값이 빵으로 갔을 때 h분의 fh 값은 한 칸 띄고 h, 빈자리는 빵의 자리. 그럼 뒤에 올려서 이 값은 f빵이 와야 돼. 마이너스 xh의 값은 h를 약분해서 따로 쓸 거야. 그럼 확인할 거는 이 자리가 f빵의 자리니까 빵 대입할 거야. x하고 y 둘 다 빵 대입하는 거죠? x하고 y 둘 다 빵 대입했더니 f빵의 값은 빵? 빵은 쓰나 안 쓰나 똑같으니까 써도 돼. 그럼 이 값은 f'빵? 문제는 f'빵이 누군지 모르는데? h가 빵으로 가든 말든 x는 x죠? 근데 우리는 f'빵을 모르지만 f'일은 알아. 그래서 1 대입하려고 해. 1 대입하면 f'일의 값이 f'빵 빼기 1, 왼쪽에 5, 이건 6. 그래 도함수가 누구라고? 그럼 도함수의 값을 적분해서 fx만 구하면 되겠네? 적분했어. 상수항이 c가 누군지 궁금해. 이제 fx 값을 알았는데 2 대입하라고 합니다. 2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2 플러스 10이어서 10. 13번으로 왔습니다. 13번은 관계식이 뭐 하나 있긴 있어. 주어진 함수의 식이 뭐를 의미하는 거야? 무슨 대칭? 네, 기함수, 원점 대칭. 기함수는 홀수참수. 기함수가 원점 대칭인데 마이너스에서 그 값을 가져. 최고참계수의 값은 누군지 모르겠는데? 최고참계수는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겠거든? 근데 fx의 그래프가 x축 교점, x축과의 교점의 x좌표 중에 양수인 걸 고르서 이렇게 겠네? 기함수인데 원점 대칭이야. 극점이 마이너스 2라고 하니까 또 다른 극점은 플러스 1일 수밖에 없어. 최고참계수의 양수는 이렇게 생겼을 거고 최고참계수가 음수가 됐을 때는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어차피 여기가 마이너스이면 여기가 플러스 1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내가 지금 원래 함수의 값은 최고참계수가 a라고 한다면 도함수의 값은 최고참계수가 3a. 근데 극점이 마이너스 2하고 플러스 2. 도함수의 값을 전개했더니 3ax의 제곱 마이너스 12a. 적분했습니다. 적분했더니 이건가요? 이런 거 맞아요? 선생님 C는요. C는 필요 없어. 왜? 기함수니까 원점 대칭이니까 원점 지나야 돼. 그래서 C는 없어. 그럼 여기까지밖에 모르는데? 이 녀석이 X축과 만나서 생기는 교점을 구하래? 그러면 X축과 만나는 거는 X축은 Y는 빵이잖아. A는 필요 없죠, 어차피. A가 양수든지 음수든지. A는 약분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고, X로 묶었더니, 그럼 빵 나오는 것 중에 양수값은 누구야? 또 풀어야 될 거는? 없어요. 그럼 지금 개념사연 수학은 1인이하고 원주는 다 푼 거야? 뭐 개소리죠? 자, 이어서 풀어봐요. 남은 시간이 22분이나 남았어.
진도를 뭐 급하다고 자꾸 진도를 나가지 숙제가 만들었는데 어? 채점을 못해서 만든 틀인지 알려달라고? 몇 번 답이 필요하죠? 앞에부터 유제부터? 연습 문제? 연습 문제 1번에 3, 2번에 1, 3번에 2, 4번에 1, 5번에 3, 6번에 3, 7번에 4, 8번에 마이너스 1, 9번 26, 10번 22, 11번 4, 12번은 10, 13번은 2, 14번은 21, 15번에 마이너스 22. 됐나요? 다 동그라미야? 그러면 은주하고 예린이는 센 수학 좀 풀고요. 지하 모르는 거 얘기해 보세요. 진짜? 오, 진짜지? 자, 그럼 남은 시간에 무엇을 하려고 하냐면 지난 겨울방학 때는 쌤이 적분을 설명을 좀 하긴 했었지 않냐? 부정적분까지 했고 부정적분의 활용 파트를 아마 안 했을 거야. 자, 오늘 설명하려고 하는 녀석은 다음 챕터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정적분이라고 하는 내용을 설명하려고 하거든. 정적분은 범위가 정해져 있는 적분. 그런데 A부터 B까지 fx, dx라고 쓴다면 이게 의미하는 거는 함수 fx의 함수값들을 A부터 B까지 누적해서 모은다는 개념이야. 정적분이라고 하는 녀석은.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그림을 이렇게 그렸어. fx라는 녀석의 값이 a와 b 사이에서 양수값을 갖는다고 한다면 여기가 a, 여기가 b라고 한다면 정적분의 기하적인 의미는 함수값을 a부터 b까지 누적해서 모은다는 얘기인데 a일 때 함수값, 살짝 오른쪽에 있을 때 함수값, 그 다음에 함수값, 그 다음에 함수값, 그 다음에 함수값들은 각각의 함수값들은 여기 선분의 길이가 함수값일걸? 함수값들이 전부 다 양수니까 이런 모든 함수값들을 누적해서 모으게 되면은 결국 면적이 돼. 이런 길이값들을 계속 누적해서 모으면 면적이 되고 결국 A부터 B 사이에서 함수 fx하고 x축으로 둘러싸인 면적의 값을 지칭하게 되거든. 그런데 문제는 그래프가 x축 밑에 있는 그림일 때가 좀 문제야. 그래프가 x축 밑에 있다고 한다면 y의 값은 fx라는 녀석의 값이 a와 b 사이에서 그래프와 x축 아래에 있는 그림이라고 한다면 정적분이라는 녀석의 값은 함수값을 누적해서 모으는 거라서 근데 지금은 함수값이 음수지 않아? a를 대입하면 음수, 살짝 옆에 것도 음수, b를 대입해도 음수, 싹 다 음수인 거잖아? 그러면 음수인 값들만 누적해서 a부터 b까지 모으면 답은 음수가 나와야 되겠네. 그러면 여기 면적의 값을 s라고 한다면 면적은 양수값이잖아. 그러면 이 녀석의 값은 면적 s의 값이 그냥 답이 맞아. 하지만 이 녀석의 정적분의 값은 s라고 하면 틀려. 왜냐면 좌변은 음수인 함수값을 누적해서 모았는데 그걸 양수라고 얘기하면 틀릴 거 아니야. 그래서 이때는 마이너스 s의 값이 돼. 면적의 보호를 바꾼 게 음수인 함수값을 누적해서 모은 거야. 여기까지 납득이 됐을까요? 그런데 오늘 수업은 정적분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책에서는 이걸 설명하거든. 미적분 원에서는 정적분의 정의라고 사기쳐놨는데 정적분의 기본 정의라고 부르거든 원래는. 정적분이라고 하는 녀석은 심도 있는 내용은 미적분 원에서는 하지 말자. 미적분 2에서 해. 정적분의 값은 부정적분을 먼저 한 다음에 상수 C의 값은 쓰지 말고 부정적분을 먼저 한 다음에 A하고 B를 쓸 건데 A는 이름이 정적분의 아래 끝, B의 이름은 정적분의 위 끝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우리는 부정적분 한 녀석한테 위 끝을 갖다 대입한 거에서 아래 끝을 대입한 걸로 산수를 하기도 하거든.
근데 우리 책에서는 이거를 정2라고 쓰고 있는데 실은 올바른 표현은 아니야.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문제를 풀 거야. 항상 부정적 분원을 해놓고 C 없이 부정적 분원 해놓고 B 대입한 거에서 A 대입한 거 빼서 산수하려고 하거든. 그럼 부정적 분만 할 줄 알면 정적 분 자동할 수 있어. 숫자만 대입하는 거라서. 그런데 문제는 선생님이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는 남은 시간 동안에 정적분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거든.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도함수의 정의는 아까도 나왔네. 도함수의 정의라는 녀석은 아까도 나왔는데 지아야, 도함수의 정의가 뭐라고? 자, 다음에 모르면 사람이 아닌 걸로 해도 돼요? 다음에 모르면, 아니, 그러니까 다음에 혹시 모르는 일이 생기면 사람이 아닌 걸로 해도 되냐고요? 네. 도함수의 정의를 식으로 얘기했잖아. 정적분의 정의도 식으로 원래 얘기하거든. 그래서 그걸 설명해 주려고 해. 선생님이 지금 뭐 하려고 하냐면 함수 fx라는 녀석의 값이 이렇게 있거든. 근데 여태까지 우리는 삼각형 넓이, 사다리꼴 넓이, 사각형 넓이는 구할 수 있어. 직선으로 둘러싸인 넓이는 구할 수 있거든. 근데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의 값은 구하는 방법이 없어. 지금까지는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의 값을 a부터 b까지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의 값을 구하는 길이 없었거든. 여기가 a고 여기가 b인데 정적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함수값을 누적해서 모으는 거기 때문에 여기 면적 자체가 정적분이야. 그런데 선생님은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이 녀석을 n등분하려고 하거든. 밑변 전체 길이는 b-a가 밑변이냐? 여기 간격은?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n등분 한다고 얘기했잖아. 그럼 여기 한 칸이 길이가 몇인지 알겠니? n분의 b-a인가? 여기 길이도 n분의 b-a, 여기 길이도 지금 n분의 b-a이거든. 그러면 선생님이 이 점 좌표가 누군지 묻는 다음에 이 점이 누군지 말해줄 수 있나? a에서 n분의 b-a만큼 한 칸 오른쪽으로 할 거니? 이해되니? 그렇다면은 이 점 좌표도 얘기할 수 있겠네? a 플러스 그러겠네. n분의 b-a만큼 두 번 간 거네. 오른쪽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사각형 하나 그렸거든? 또 오른쪽에 있는 점을 기준으로 여기다 사각형을 그리려고 해. 이건 첫 번째 사각형, 두 번째 사각형, 중간에 있는 사각형은 K번째 사각형. 마지막에 있는 녀석의 값은 N번째 사각형이 있다고 하려고 하거든? 쌤이 지금 잘게 쪼개서 B-A랑 간격을 잘게 쪼개서 N등분했고 N등분한 N개의 직사각형 그림을 그렸거든? 그럼 혹시 이 점이 누군지 이해할 수 있을까? 네. n분의 b-a만큼씩 k번 간 거네. 그러면은 여기 길이가 누군 줄 아니? 모르게 되게 힘들거든. 네, 함수한테 이걸 대입한 게 함수값이 높이값이겠네. 이거 맞아요? 그럼 쌤이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건 뭘 구하려고 하냐면 여기는 요 사각형 있잖아. K번째 사각형. K번째 사각형 넓이 한번 구해보자. K번째 사각형 넓이가 뭐야? 밑변은 높이는 이게 높이라고? 함수값이 K번째 사각형의 높이야.
근데 밑변 길이가 누구야? n분의 그러네. n분의 b-a가 한 토막 한 토막의 길이였잖아. 여기까지 된 거 맞아? 이거는 지금 k번째 사각형의 넓이라고? 그런데 앞에다가 선생님이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라고만 써주면 첫 번째 사각형부터 n번째 사각형까지 사각형 넓이 합이겠네? 근데 사각형의 넓이가 클까? 정적분이 더 클까? 정적분이 의미하는 거는 함수값을 누적해서 모은 거라서 fx하고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라고 했잖아. fx하고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가 클까? 사각형 넓이 합이 클까? 사각형 넓이 합들은 요만큼 삐죽삐죽 튀어나온 것 때문에 사각형 넓이가 더 크겠네? 거기까지 동의하시나요? 그러면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이걸 알고 있는 거구만. 사각형 넓이 합이 정육분보다 큰 거 알고 있잖아. 된 거 맞아요? 그런데 쌤이 여기다가 리미트를 좀 달아줄까 싶거든? n이 무한대로 간다는 리미트를 달아주게 되면은 우리 아까 몇 등분 했다고? 지금은 n등분 했을 때는 사각형들이 굵직굵직하거든? 그래서 여기 위에 선생님 색칠한 것만큼의 오차가 좀 발생했어. 똑같지 않고 부동호였단 말이야. 그런데 선생님이 지금 이 부분에 있는 녀석을 n조각을 내지 않고 아이고야 이럴 땐 분필로 적어놓는 게 더 좋은데 n조각을 내지 않고 조각수를 늘린다고 한다면 n조각 냈을 때가 이게 지금 n조각이었잖아. 그런데 조각수를 늘린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n조각이 아니라 2n조각을 낸다고 쳐보자. 두 배만큼만 조각을 더 낸다고 생각해보자. 그럼 사각형 이 속에 2n조각을 내게 되면은 이쪽에 있는 사각형도 있을 거고 이쪽에 있는 사각형도 생기겠지. 그러면은 요 끝에 있는 요만큼의 오차가 덜 발생하겠네. 이 말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n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n값이 엄청 커지면 이런 막대들이 폭이 n이 무한대로 가면 폭이 빵에 가까워질 정도로 폭이 좁아지겠네. 그럼 결국은 이런 막대들은 되게 조그만한 이런 선들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럼 오차가 줄어들 거 아니야. 이 위에는 오차 값들이 점점 줄어들 거 아니야. n이 무한대로 가면. 이 말 납득하시나요? n이 커지면 이런 면적이 줄어들어서 n이 무한대로 가면 이 값은 거의 같아질 거야. 여기까지 수학적으로 납득은 되시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걸 정적분의 정이라고 불러. 그럼 도함수의 정의 외웠잖아. 그럼 정적분의 정의라고 하는 것도 외우면 기가 막히게 좋거든. 쌤이 지금 정적분의 정의를 표현해 줬는데 다시 한번 써보자. 머릿속으로 그냥 무작정 정적분이라고 하는 건 요게 정적분인데 정적분의 정의라는 녀석이 무작정 기억하면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의미를 부여해야 돼. n토막을 냈을 때 밑변 길이 직사각형 하나의 밑변은 n분의 b-a가 밑변 길이. 그리고 k번째 거의 높이의 값은 a 더하기 n분의 b-a 곱하기 k를 대입한 함수값이 k번째 거의 높이. 거기다 시그마를 달게 되면은 n개의 사각형의 넓이. n개의 사각형의 넓이보다는 정적분의 값이 더 작기 때문에 등호가 성립하게끔 하려면 n조각 내지 않고 무한대 조각을 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걸 기억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이거는 미적분 2에서 배우는데 쌤이 약간 오지랖으로 지금 설명을 조금 더 했습니다. 미적분 1에서는 문이과가 같이 배우기 때문에 정적분의 정의라는 내용을 설명을 생략한 상태에서 이 설명을 생략한 상태에서 미적분 1이라는 녀석은 공부를 잘하나 못하나 누구나 풀 수 있게끔 야 부정적분만 해 위에 거 대입한 거에서 아래 거 대입한 거 빼기만 해 이거는 수학을 잘하든 못하든 개나 소나 다 잘할 수 있으니까 이게 미적분 1이야. 그래서 미적분 1에서 하는 건 정적분의 정의를 하는 건데
미적분 원할 때 정2라고 잘못된 표현을 사용한 것 뿐이고 정적분의 정의는 요게 정적분의 정의야. 자, 다음 시간에 정적분의 정의부터 시작하겠습니다.